지금 하정우 AI 이제 수석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재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걸고 있고요. 크게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인재가 정말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AI에 똑똑한 분들이 없느냐? 있어요. 네. 다 어디 있느냐? 미국에 어디 있죠. 있어요? 미국에 가 있죠. 어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제 52주 최고가 새로 쓴 네이버 주가 보고 이게 무슨 일인고 하신 분들 많으셨죠. 아니 네이버에 이게 무슨 일이야. 두 가지가 작용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공지능 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라는 거, 다른 한 가지는 실적도 좀 좋아질 거라는 거,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에 수혜받을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 로드맵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포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인공지능 수석이 소버린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주권이 중요하다고 보는 분이래요. 이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그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전 센터장이 대통령실 직속의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이 됐습니다. 이름 어렵다. 인공지능 수석 딱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민간 기업 출신이고 실무형 인재를 발탁한 거예요. 사실은 박사님이 실무형 인재로 그 나란 일 하신 건 더 먼저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네네. 저도 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셨죠. 네. 그 IT 담당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디지털 전체 디지털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요. 네네. 수석 비서관은 이제 비서관이 예를 들면 한 4명 미래 AI 미래 수석 비서관실은 네. 4명의 밑에 비서관실이 있고 이거를 대표하는 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요. 대통령과 매일 차담을 하면서 매일매일 대통령을 볼 수 있는 아주 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가 정책을 네. 조율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석 비서관이 실권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번에 발탁을 전반적으로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저도 평가를 대단히 하시나요? 더 나은 선택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AI 전문가 부분에서 학계 부분에서 뽑기도 어려울 거고요. 지금 네. 학술적인 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AI 산업을 지금 진흥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은 크게 지금 인기는 없지만 클로바 X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네이버에서 만든 그러니까 오픈 AI 챗GPT와 같은 거죠. 이것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만드는데 참여를 했고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사실은 성공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중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직은 과도기죠. 네, 그래서 네. 하지만 출발점이 늦었다고 해서 결승점에 꼭 늦게 들어가는 법은 없잖아요. 멋진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이 가장 큰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출발을 제대로 늦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갖춰야 우리가 중간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런 부분에서 또 대단히 수석비서관 나이가 40대라는 건 대단히 젊은 축이거든요. 아마 최연소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젊은 인재 중심으로 어떤 실무형으로 재편하는 것도 대단히 좋고, 그래서 저는 더 베스트 초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계에서 근무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겹치는 일들이 있으셨겠죠. 네. 그래요. 업무 스타일이 어떨지 기대를 걸어볼 텐데 이분이 주장해온 게 소버린 AI라는 거래요. 소버린도 어렵고 인공지능도 어렵고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주권 주권이요? AI라고 해서 이제 AI 기술이 워낙 국가 경쟁력과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고 또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AI 국방에서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술 독립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나온 이 주권 AI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국가 전략 중에 하나로 택할 수 있는 건데 미국이나 중국이 주권 AI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자기네들은 글로벌 넘버 1, 2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주장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장하면서 미스트랄이라는 서비스를 네.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미국의 챗GPT라든지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의 어깨를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최근에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AI 수준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도 하나의 주권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버린 AI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랑스의 미스트랄과 같은 전략을 한국에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버린 AI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죠. 네. 근데 그 소버린 AI라는 게 사실은 각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오픈 AI나 중국의 딥시크나 이 대표되는 모델을 갖다가 우린 그냥 얹혀서 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협한 기업들이 많은 건 개발해서 쓰는 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해서 개발을 한다, 기업이 개발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돈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가 됐던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돈을 투자하다가 포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돈이 들어가도 만들 자신도 없고 그 정도에 있는 AI로 서비스에서 석권을 할 바에 차라리 그냥 지금 오픈 AI랑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오픈 AI 거 쓰면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이 판단이 옳건 그르건 기업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윤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그런 결정을 한 거고 네이버는 우리는 늦더라도 우리의 독립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기술이 조금 뒤처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좀 뒤처지더라도 가지 뭘 이러한 생각을 네이버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2, 3년 뒤에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카카오가 돈이 없진 않단 말이에요, 박사님. 네. 네이버하고 비교할 때 자금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네이버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네. 카카오는 포기했어요. 네. 이게 한국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 뭔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뜻인데 한국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하정우 AI 이제 수석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재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걸고 있고요. 크게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인재가 정말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AI에 똑똑한 분들이 없느냐 있어요. 네. 다 어디 있느냐? 미국에 어디 있죠. 있어요? 미국에 가 있죠. 여러분 오픈 AI 챗GPT를 만든 데도 한국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메타가 라마를 만든 데도 있고요. 구글의 딥마인드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유학도 되게 많이 갔잖아요. 다들 거기 가 계세요. 왜 집에 안 와요, 한국에? 예를 들자면 네이버에서는 보통 이제 AI 전문가는 연봉이 한 3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 요금이 좀 다르구나. 네. 여러분 1억 달러면 1,000억이 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집에 안 오시는지 갑자기 이해가 되는데 좀 속상하네요. 여러분들의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자녀분이 엄마 저 메타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1억 달러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나라를 생각해서 네이버로 오거라. 이렇게 하실 분 한국에 몇 분 계실까요? 진짜 이거 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정말 애국심만 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던 시기가 있었으면 현실적인 고민도 돼야 프랑스는 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이 미스트랄을 대단히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사람들도 인재들, 독일 사람들도 인재들은 다 미국 기업 가 있거든요. 미국은요 전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돈도 많이 주고 또 제가 경력상으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저 2년 일해서 잘했어요. 그럼 돈도 벌었지만 어디 다른 데 취직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인재들, 인도의 인재들 다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는 중국으로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그래요. 직접 전화를 해서 프랑스로 와라. 근데 프랑스의 민간 기업에서 당신 월급을 못 채워주면 나머지는 국가가 채워줄 테니. 잠깐만요, 박사님. 전화를 해서 모르는 번호인데 띠리리링 해서 받아 여보세요 했는데 저 대통령인데 네? 이랬다고요? 그렇죠.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미스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면 거기서 월급을 미국만큼 못 주면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나머지를 100% 입금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해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딱 해주면 가슴이 웅장해져서 전 티켓 끊죠. 빨리 집에 가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올 때 친구들도 데려와라. 인도 친구들이면 더 좋다. 그 근처에 사는 친구 데려와. 벨기에, 독일 완전 가능해. 다 그래서 괜찮네요. 해외에 있는 인재들 다 데려와서 인재를 프랑스로 모았다는 전략이 대단히 유효하게 작동을 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연구자들이 지금 있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과기부에서 지금 이 과기부의 정책이 아니라 지금
언론 보도가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국정기획위가 지금 위원회가 작동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인수위 기능을 하고 여기서 있네. 예를 들면 문체부라든지 과기부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업무 보고가 마치 결정된 국가정책처럼 지금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400명의 AI 인재를 박사 후 과정, 네. 박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사람들에게 월 9천만 원, 연봉 9천만 원과 연구비 6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총 5년간 3천억을 쓰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마치 확정된 국가 정책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9천만 원 주면 포닥들을 연봉 9천에 AI 관련된 포닥들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이거 좀 고민이 되네요. 네, 근데 이거는 네. 근데 확정된 국가 정책이 아니라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발표하고 있는 과기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연봉 5억 설도 나오던데 이게 아직 어느 쪽도 결정이 안 된 네, 거군요. 그러면 이건 국가 결정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며칠 됐다고요, 여러분. 한 달도 이제 채 아직 안 됐는데요. 그래서 국가 정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 볼 수 있는데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기부에서 보도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는 택도 안 되는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지금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인재들이 왜 외국으로 가냐면 돈도 있지만요. 거기는요 GPU가 마음대로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구실에서 종이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종이에도 연구 논문에도 알찬 정보가 많이 있죠. 우리 서울대는 지금 전기도 부족해서 번호표 뽑아서 돌아가면서 랩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해외 가면은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고 MIT를 가거나 스탠포드를 가면은 거긴 대학교에서 만든 거대 언어 모델도 있어요. 대학이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럴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대학이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GPU 많으니까 학교에. 많으니까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플렉스. 그러면 거기 가서 네. 공부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인재들도 중요하고 인재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실험 시기에 쉽게 얘기해서 비이커 안 주고서 생물학 실험 좀 해봐 이렇게 저 하는 거는 플라스크는 없는데 그냥 상상 속 플라스크로 어떻게 해봐봐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말씀하셨던 전기. 네. 자, GPU가 있으면 뭐예요? 지금 전기가 없어서 서울대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른 대학도 좀 다시 GPU를 조금씩 마련했더니 그것도 정말 번호표 뽑아서 쓸 정도로 GPU가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도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7월 8월이면 막 우리 블랙아웃 된다고 에어컨 좀 적게 쓰자. 국민들 다 자 전기 아껴 씁시다. 이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에 AI 데이터 센터를 막 대학마다 신설하고 기업마다 신설하고 전국 곳곳에 AI 데이터 센터 지면요. 저희는 여름은 에어컨 없이 지내야 됩니다. 지금 그러네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박사님 오시기 전에 제 내심으로는 우리나라도 인재를 충분히 모아서 우리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도 충분히 대접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자꾸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요 이번 새 정부가 100조 원을 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연봉도 남들 부럽지 않게 주고 환경도 개선하고 GPU도 막 사오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쓰다 보면 이게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2024년에 AI 관련된 투자를 2천억 달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3천억 달러를 합니다. 그럼 이게 5천억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단 2년 동안 4개 기업이 700조를 넘는 돈을 AI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조가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카카오가 저는 기술 투자 책임을 저는 져버렸다고 생각해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나 저는 기술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준 건 저는 사회적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장 서비스도 중요하면 여러분 아직 오픈 AI랑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기술 독립을 하려는 거지 당장 미국이 한국은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되니까 오픈 AI 쓰면 안 돼. 구글 제미나이 쓰면 안 돼. 이렇게 막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글 지금 벌써 여러분 챗GPT를 쓰는 사람이 5월 달 통계로 한국에 1,800만 명입니다. 와. 그러면
벌써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응용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기술 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미국산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물론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면서 많은 의미를 했었지만 아이폰도 먼저 만들었었고 네. 그리고 뭐 앱 생태계 앱스토어 우리 미국에 등록해가지고 신청 받아야 되고요. 구글 스토어에 등록해가지고 신청 받아야 앱이 퍼질 수 있잖아요. 그들이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수문장을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 앱은 우리는 못 받아줘. 이런 결정을 미국이 기업이 하고 있죠. 종속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서비스 부분에 괜찮은 서비스를 만들면 저희가 AI 서비스 부분에서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친구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현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AI를 이용해서 가격도 매우 저렴해졌고요. 네. 그래서 AI 경제를 꽃피우는 것도 한 축으로는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소버린 AI 이런 거는요. 중장기적 국가 목표겠죠. 언젠가는 5년 뒤에 혹시 미국이 마음을 변해서 이걸 문 닫을 경우 안 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런 중요한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국가 어떠한 과학 능력으로 볼 때는 창피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 국가 과학 능력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AI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 트랙으로 봐야 되지 막 여기에 막 AI 3강 가겠다 막 이러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국가 쌍비읍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러한 거에 빠져가지고 애국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대중 서비스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쓰면서 AI 경제 우리가 스마트폰 경제, 앱 경제를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국가 전략을 좀 더 꼼꼼하게 세워서 100조도 여러분 여기에 또 반도체 지원금도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오롯이 인공지능에만 쓰는 건 아니군요. 네, AI 생태계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뭐도 있냐면 여러분 필요요사라든지 레벨리온이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그 MPU 칩이라고 하죠. 여기 지원금도 들어가 있고요.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금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약간 옛날 BK21 이런 느낌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네. 대한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워낙 급하게 선거를 했고 선거 공약을 꼼꼼하게 따질 여력도 네. 없이 우선은 막 선거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또 국가기획위원회에다가 과기부가 이런 공약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100조를 이렇게 나눠 쓰죠라고 본인들이 제안을 한 거지 아직 국가 정책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하정우 수석이 되겠죠. 하정우 수석은 아마 대중적으로는 접점이 크지 않나서 업무 스타일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시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좀 제가 같이 일해본 건 아니니까요. 하정우 센터장님도 주로 유튜브나 각종 방송이나 라디오 채널에서 많이 등장을 하시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업무 스타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테크 기업에만 우선은 이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주 전공을 AI를 했고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서 실무들 경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실무 경력을 중심으로 하고 젊은 나이에 테크 기업에서 일했던 스타일로 대단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네. 업무의 어떠한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것들에 많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업무 스타일을 맞춰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학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젊은 분들이 많이 등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일을 네. 본인이 또 너무나도 일을 잘 알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사실은 좋은 결정, 중요한 결정이라 보는 게 여러분 죄송한데 한국에 공무원들의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명성과 지위가 공무원들에게 있지만 다시 공무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민간으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때 참 난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본인에게도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과학 인재들, 기업 인재들을 많이 모시는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너무 정부가 AI 산업 정책을 기업에게 목소리를 강하게 경청하게 되는 것도 문제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기업 이외에 어떤 사이드에서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를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업 외에서 찾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 마땅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져 있고 약간 불리하다 이건 알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발 약간 늦었다고 결승선에 늦게 들어가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안보의 개념으로 격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회사 보면 대표적인데
아, 저는 이거 실화인 거였어요. 메타에서 페이스북 운영하는 그 회사가 네. 오픈 AI의 핵심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4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제안했다. 한 사람한테 이 돈 주겠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1인당 이 정도씩? 네네네. 지금 와. 미국은 인재 유출과 인재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사를 마친 AI 인재의 첫 월급은 $1 밀리언, 즉 우리 식으로 돈은 13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석사요? 네, 아, 석사. 척척 박사 말고 척척 석사도 13억이 기본 요금이라고요? 예, 기본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와. 오픈 AI에서 이미 1, 2년 작업을 하면은 노하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본 지식뿐만이 아니라 오픈 AI에서 챗GPT를 만들어 본 경험에서 작은 일을 했더라도 한 2년을 일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이지 AI 전문가 초봉 월급이 네. 1억 달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AI 인재를 빼오는 거니까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네. 그 프로젝트를 그만두지만 그 사람이 문서를 갖고 기밀을 빼놓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들어와 그쵸. 있는 이러한 경험치들 그냥 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랑 플러스 업무 숙련도는 한 대리 정도. 네, 이런 네. 분들을 지금 빼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AI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 시행착오 이 부분을 적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과학자들이 과학의 발견이라는 것, 발전이라는 건 시행착오를 속에 되는 건데 네. 이쪽에서 시행착오 했던 거 여기 와서는 안 하면은 메타가 경쟁적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가 요즘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픈 AI하고 제미나이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요. 크게 지른다는 건 크게 불리해 보인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네. 훨씬 더 우리 받고 더 줄게 이런 꼴인 거죠. 그래서 $1억 달러가 최종 연봉이 아니라요.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 당신이 거기서 했던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걸 우리에게 입증할 수 있으면 더 줄게. 야,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우리 전력 얘기는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야, 그래요. 인공지능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그래도 우리 시작했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죠.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